사실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지난주에 예고편 올린 이후에 많은 분들이 트위터, 페이스북, 팟빵 댓글을 통해서 환영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제 2017년 첫 방송이니까 하나하나 좀 불러드릴게요. 그 팟빵에서 깐디 슈퐁님, 파란다리 뜨는 밤님, 화학님, 퀴리님, 룰루랄랄라라님, 흰밤님, 트위터에서 적당히 잘하자님, 엘라님, 노란개 CHO 덕구님, 없음님, 기억챙실증님, 걸온파이어님, 밀페유님, 김하완님, 델키님, 폴렌하트히요님, 세미님, 어쩌라고 누운 사람님.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빠뜨린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영세해가지고 저희가 기다려주신 분들한테 드릴 거는 없는데 그냥 더 정치적인, 편파적인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런 방송을 하는 게 성원에 보답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그래서 그런 편파적인 방송을 하기 위해서 두 분의 패널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네, 인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장미꺼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개껍데기 조껍입니다. 네, 새로운 분이 조개껍데기님. 네. 네, 약간 소개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헤이디일 때 조개껍데기를 줍는다며 맨날 욕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조개껍데기를 줍겠다라는 네. 주의자이고요. 그래서 조개껍데기라고 하였습니다. 네. 조검님. 네, 네, 조겁으로 조검님. 불러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근황을 먼저 얘기하면서 방송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네. 오늘 녹음한 날이 3월 8일 여성의 날 다음 날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저께 그 여성대회도 참석하고 우리가 좀 밖에서 바쁜 시간을 보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여성연합이 주최하는 그 여성대회를 저는 갔었는데 그 대선 주자들이 몇 명 빼고는 다 왔었어요. 뭐 심상정,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예, 4명이 와가지고 활동하면서 기자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정말. 기자가 그 무대에서 무너질 것 같아. 맞아요. 사고 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사고 날 것 같아. 네, 그런. 진짜 정말 그렇게 포커싱이 많이 되기는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 그 대선 후보들의 말 한마디 어디에 주목하느냐 하나하나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하나하나 그렇게 다 사진 찍고 기사를 내고 그러니까 그 성평등 마이크 이런 걸 하러 왔잖아요. 네. 그래서 무대에 올라갔는데 기자들이 다 둘러싸여 있어서 관객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네. 그래서 왜 하이칼스님이 저희 단톡방에 그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 정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내 생일 축하해주러 연예인이 왔어. 약간 그런 느낌? 고맙긴 한데 아무도 날 주목하지 않아. 그리고 약간 사생팬 느낌의 예, 팬들도 좀 있었고 참 좀 희귀한 경험이었어요. 네. 예, 행사하면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네. 그랬던? 그랬군요. 예, 저는 어제 네. 그 기자회견이 있어가지고 네. 선발 2호 대회 행사에는 못 갔어요. 네. 그래서 카톡방에 막 뭐가 막 올라오더라고 사람들이 계속 그 실시간 그거 보면서 네. 빵 터지고 계속 네. 그랬던 얘기가 실질적으로 들으니까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문재인 씨 옆에 그 큐티보이님이 앉았거든요. 그 피켓 뜨는 사람이어가지고 그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랬다고요. 혹시 문재인 씨 옆에 모자 쓴 그 사람 큐티보이예요. 네. 네, 여성의 날 얘기를 그래도 잠깐 소개를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이 유래를 다시 상기해보게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 못하고 있다가 이거를 아마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면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에 그 미국의 열악한 작업장에서 이제 공장에서 노동을 하던 여성들이 화재로 불타서 되게 많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고 그걸 이제 계기로 엄청나게 많은 여성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그런 노동권, 참정권,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이런 걸 쟁취하기 위한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었고 이게 근데 유래가 되게 여러 버전으로 써 있긴 하더라고요. 어디 찾아보면 이게 1910년에 국제 사회주의 여성 대회 이런 데에서 이제 클라라 제트킨이라는 이제 분이 이 날을 여성의 날로 하자 이렇게 했다는 얘기의 버전의 그런 글들도 있고
조금 다른 버전의 글들도 있고요. 네, 어쨌든 한국에서도 그 45년 이전에도 계속 이제 여성의 날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고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유엔이 75년에 여성의 날, 세계 여성의 날로 선포를 하면서 약간 그 빨갱이 사회주의 이런 얘기를 조금 벗어내는 걸로 좀 더 국가적인 기념 이런 게 되는 역사였다고 하고 이제 그래서 올해 109번째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져 있고 한국에서도 또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1년에 한 번 있는 페미니스트 명절 같은 거여가지고 거리에 사람들 되게 많이 모이고 뭐 같이 구호도 외치고 이런 건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미가 있었고 재밌었어요. 네, 어제 그죠? 좀 하루 종일 재밌지 않았어요? 약간 어쨌든 큰 이벤트기는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되게 주목받는 데에서 구호를 외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막 하는 자리니까 힘도 좀 받는 것 같고 행진하면서도 재미있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약간 사족이기는 한데 그 토요일에 있었던 여성대회 행사에 이제 그 축하하러 온 노래패 분이 계셨는데 이런 장면을 제가 활동을 하면서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하는 이제 행진 같은 데에 축하나 연대를 하러 온 가수가 무대에 나와서 제가 빡센 현장들만 위주로 많이 다니다가 이렇게 여자분들 많은데 오니까 뭐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있으니까 참 기쁘다. 뭐 남자분이었어요? 연대한다. 그분이 여성분이었어요. 여성분이었어요. 네. 여성분이었는데 아마 이제 이런 여성 집회는 많이 가진 않으셨던 분인가 보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기도 빡센데. 그러니까 세상 빡센데. 그렇죠. 너무 빡세잖아요. 지금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었던. 그래서 아니거든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분은 이제 좋은 마음에서 하시는 말인 건데 약간 그런 게 들었고, 또 이제 그 노래패가 그 무대 끝내고 내려가기 전에 이제 그룹의 유일한 남자 멤버를 저희 이제 유일한 남자 멤버가 계신데 여성의 날 기념해서 축하의 한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분이 발언을 하셨거든요. 항상 성일점이라는 사람을 이제 뽑아서 말 시키는 거 있잖아요. 꼭 찾죠. 네, 남자들 안 그래도 너무 말을 많이 하는데 꼭 그런 자리에서 이제 유일한 남자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때도 좀 아쉽다 싶었던. 그래서 그분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좋은 취지에서 그런 걸 너무 아니까 힘을 주고 싶었던 마음이고, 이제 남자들도 이 이슈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긴 하겠지만 약간 그런 마이크 분배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던. 그러니까 옛날 대학 때도 여자 학생들이 많으면 교수가 꼭 남자 학생한테 묻지 않아요? 그게 사실 여자 교수든 남자 교수든. 그리고 특히 또 이런 페미니스트 모이는 자리에서 뭔가 남자한테 박수 치는 분위기 같은 걸 느낄 때가 많은 그런 너무 자리도 있어요. 오그라들지 않아요? 또 칭찬해줄 난 너무 만한 게 창피해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근데 페미니즘 강의 때도 그러는 분들 엄청 꼭 많이 그래요. 계세요. 남자가 있으면 꼭 그 남자한테 물어보거나 그 남자에게 말을 그 남자 목소리 듣고 싶은가? 그리고 꼭 말을 안 시키더라도 여기 남자분들이 오셨네요 하면서 주목을 시키고 약간 이렇게 반가워하고. 박수 치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네. 그 남자도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신경 쓸 그리고 필요는 뭐, 없지만. 뭐 나쁜 걸로 이제 그걸 또 뭐 너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뭐 그렇게까지 주목당해서 기분 나쁠 게 뭐 있어. 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던.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무슨 여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뭐 어떤 기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상을 주는 어떤 자리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이제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공연을 하다가 중간에 한마디 이제 발언을 하시는데 내용이 처녀들 앞에서 공연을 하니까 너무 좋다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여서 저게 지금 무슨 말이지? 하고 제 옆을 봤더니 수녀님들이 되게 많이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종교기관에서 많이 이런 이제 복지 활동을 하니까는 제가 너무 거기서 그 단어가 생각났다는 게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처녀라는 말이 그래가지고 제가 고생한다고 불러서 상 준다더니 처녀라고 하고, 처녀가 아닐 수도 있는데 막 이런 갑자기 그 생각이 그 와중에 막 관객이 처녀 아니야? 아닌데요? 아니야. 그래서 갔다가 또 기분도 되게 나빠가지고 혼자 조개국들이 또 막 죽고. 네.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가면 좀 사람이 업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실언을 많이 하죠. 진심을. 어떤 어떤 처녀라는 분인지. 게 또 칭찬인 거죠. 여성에게는.
왜 칭찬이죠? 칭찬이라고. 왜 그냥 때문이죠?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네. 유부녀가 아닌 여성 지칭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중년 아가씨 여성? 이렇게 말하듯이. 네, 아가씨 뭐 이렇게 하는. 근데 그럴 때 진짜 처녀 아닌데 하면 되게 재밌겠다. 그러니까 처녀 아니에요. 내가 일어나서 할 걸 그랬어요. 그 사람 되게 혼란스럽겠다. 무슨 얘기? 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38을 맞이해서 3월 7일 날 이제 조기 대선이 또 코앞이라고 다들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정책에 이제 여성 폭력에 대한 혹은 이제 젠더 폭력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뤄야 돼야 된다라는 이제 의미로 여성 단체들이 한 6-7군데가 같이 모여가지고 젠더 정책 토론회를 하였어요. 근데 이제 토론회 내용은 굉장히 우리가 항상 하던 몇십 년 동안 계속했던 그 가정폭력, 가정보호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 폭력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성폭력도 피해자 보호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권리로서 그런 국가의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였는데, 그 패널로 나오신 이제 모 정당의 여성 위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미리 들었더라면 정책을 위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면서 너무 진심으로 처음 들었다는 말을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섭섭한 그런 생각을 했고, 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게 너무나 지겨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얘기는 계속해야 되는 것이 또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싶은데 왜 또 우리는 이걸 계속해야 되지? 그쵸. 라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던 것이 그러니까 피해자 생각나네요. 보호 말고 좀 이제 권리와 관점의 이동이 필요하다 이런 건가요? 아니 정책 위반하려면 좀 알아보긴 해야 되지 않나요? 네. 위반이 어떻게 법안이 나오려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알리긴 해야겠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을 알기가 어렵나 봐요. 약간 그러니까 피해자의 굉장히 피해 사실을 막 주장해가지고 그들의 이제 굉장히 처참한 인권의 현실을 보고 다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호만 해야만 안 된다. 이거를 이동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 정부 주체나 이런 토론에 가보면 이런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좀 공부는 좀 했으면 좋겠다.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는 마음도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정당의 여성위원장이면 좀 그죠? 그런 거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리고 여성의 날에 대해서 놀랍게도 아직도 왜 여성의 날은 있는데 남성의 날은 없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의문을 가진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쵸.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그 생각이 또 든 게 최근에 트위터에서 누가 퍼와가지고 봤는데, 그 여성과 남성 모든 시민이 안전하면 안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어떤 게시물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성 안심 귀갓길 그 사진을 이제 놓고, 누구든지 성별에 의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는 어디 갔죠? 라면서 범죄 앞에서는 남녀 모두 약자고 피해자입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이 아니라 시민 안심 귀갓길로 이렇게 바꿔서 이미지를 올리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많이 듣는 얘기이긴 하죠. 여성의 날이 이제 왜 남성의 날 없냐 그랬더니 누가 트위터에서 364일이 남성의 날인데 그쵸. 말이 되냐 이 땡땡아 뭐 이러는데 성별에 대한 권력관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성의 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부럽냐? 약간 이런 생각이잖아요. 이게 부럽냐고. 그러니까 난 여성의 날 없고 남성의 날이 있는 날에 살고 싶어요, 정말. 정말 그렇잖아요. 이건 정말 비장애인의 날 만들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이성애자의 날. 장애인 날이 부럽냐고요. 이성애자의 날 만들면 이성애자의 날 어떻게 좋겠네요. 만들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5월 17일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날인데,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이성애자 차별 반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차별이라는 게, 그러니까 범죄 앞에서 남녀 모두 약자고라는 얘기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대부분의 많은 범죄자가 남자고 많은 피해자가 여자라는 사실은 완전 삭제하고 지금 맥락 없는 얘기를 하는. 그 통계 이런 거 좋아하지 않나? 뭐 강력범죄 90%는 그쵸. 피해자 여자고 가해자 남자인데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도 네. 또 그런 거는 팩트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요. 저희 그 민회 성폭력 상담소 통계 보면은 가해자는 6, 7%가 다 남자고, 그리고 피해자는 한 90
7%가 여자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해자가 남자가 아닌 경우도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한다거나 약간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사례들이 오가지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껴있다라는 예, 예. 아 남성의 날 없냐 이런 건 참 정말 남성의 날 하면 뭐 할까요? 그러니까 뭐 할까요? 할 게 없지 않을까? 군인 또 뭐 군복 입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지켜주겠다며? 여자 없으면 또 남성의 날 못 할 걸. 맞아요. 그 되게 약간 무지하고 이런 게 되게 드러나는 방식의 말인데 맞아요. 잘 아시는 게 좀 네. 어렵나 보죠? 네. 그래요. 저희가 계속 운동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민우에서 이제 사소함과 예민함이라는 단어에 짓눌려서 질문하기를 멈췄던 일상 속 불편함에 물음표를 던집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해시태그로 38 세계 여성의 날 왜 때문이죠라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죠.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꼽아서 여기서 잠깐 소개하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것들이 있었죠? 한번. 네, 뭐 어른아이님이 써주신 것 중에 승진 발표가 있었어요. 대리된 사람들은 남성, 여성 5대5, 과장된 사람들은 남녀 6대4, 차장된 사람들은 남녀 7대3, 부장된 사람들은 남녀 9대1. 저는 어디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왜 때문이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게 굉장히 리트윗 많이 됐더라고요. 거의 한 5천에 가깝게 리트윗이 됐고요. 이거랑 거의 이어서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노세난테님이 여초 직장이라는 복지관에도 팀장, 부장, 관장은 다 남자. 네, 이런 거 정말 많죠. 생각해보면 지상파 방송 사장은 여자가 있나 보면은 정말 여자 한 명도 없는 예, 사실 그런 사장까지 바라지도 않아. 본부장 같은 거에 뭐 차장이랄지 그런데 여자만 있어도. 그리고 학교 교사 같은 거 생각해봐도 그 초등학교 선생님 여자 엄청 많은데 교감 교장 거의 다 남자고 사실 이제 학교 교사나 공무원 같이 약간 시험 봐서 들어가는 데는 여자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자가 잘하니까요. 근데 들어가서는 유리천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다 잘리는 거잖아요. 그런 게 너무 보이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성별인공격자 이제 민우의 페이스북에 보면 댓글에 유독 악플이 많더라고요. 엄청 많다. 남자들의 저도 되게 놀랐어요. 악플. 예. 왜냐면 지금 통계적으로 100대 64인데 이거는 통계 좋아하는지 않나? 그러니까요. 어. 이거 뭐라고 안 믿어. 말할 수가 뺄바켄트 아니에요, 정말? 팩트 좋아하지 않나? 네. 응. 너무 심하고 지금 OECD 세계 1위예요. 성별 인권격차가. 심한 근데 것이. 거기에 대해서 응. 이게 굉장히 어떤 문제적인 얘기인 것처럼 이걸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여자들이 무능해서 못 가는 걸 왜 뭐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남자들만 그러니까 남자로 추정되는 분들이 댓글을 굉장히 좀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쓰잖아요. 되게 타격은 있나 봐요. 그럼 그게 타격이 있나 봐요. 자기 걸 뺏는다는 남성 그런 임금 거다. 깎자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남성 임금 낮으면 투쟁해. 그러니까 응. 투쟁 많이 하잖아 이미. 이미 많이 투쟁해. 그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리선장 얘기하는 게 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싫을까요? 싫을까요? 우리가 낙태죄 폐지 뭐 온갖 거 다 올리잖아요. 근데 그것만 거기에는 그렇게까지 안 그러는데 성별인권 격차에는 유독 그런 글이 많아서 좋더라고요. 맞아. 해야겠던데요? 해야 약간 되겠다. 때릴 때를 때렸다. 예, 뭐 어디가 저기 했지 흔들렸지. 그러면서 남성으로 사는 것도 힘들다. 뭐 어디 가서 공장에서 뭐 드는 거 뭐 몇 킬로라는 둥 싸워. 싸워. 그렇죠? 같이 싸웁시다. 예. 싸울 건 싸우면 되지. 약간 그런 걸 싸우는 걸 못해요. 못하고 예, 여기서 이렇게 좀 푸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참 의아한 일이에요. 네. 그리고 또 모누누님이 할머니 생신 때문에 모인 날 여자들이 모두 밖에 있으니 먹은 건 치우지도 않고 본인들은 화투 쳐야겠고 그래서 할머니를 부려먹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열받아서 쏘아야 되니까 안면 근육을 끔틀대고 삿대질하면서 반응하는 건 내가 그들을 잃은 당신들이라는 호칭.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면서 뭐 당신들이 먹은 건 당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보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뭐 열받아 죽겠네, 정중하게 지금. 저 큰아버지님 네, 뭐 치우시겠습니까? 좀 치우시- 안 치울 거잖아요.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 안 들을 거잖아요. 강하게 얘기해야죠 이럴 네. 때는. 이런 거 정말 근데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약간
어디 감히 어른한테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음. 혹은 감히 약간 이런 얘기를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기분이 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잘한 거야. 잘한 그쵸. 거예요. 어. 타격을 한 거예요. 타격을 아니 줬네. 그 집회 있잖아요. 집회 가서 그 반대하는 성소수자 관련해서 집회에 불어난 당신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반대하는 그 혐오 세력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더라고요. 너 어디서 부모한테도 이럴 거야? 이런 거 이제 할 말 없으면 똑같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제가 예전에 지하철에서 어떤 여성 무리들과 남성 할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을 막 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아저씨 할아버지 같은 분이 엘리베이터 말고 에스컬레이터에다가 자전거를 싣고 올라오면서 진짜 에스컬레이터 위험해요. 앞에 있는 그거 진짜 여성의 위험해. 몸을 계속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치니까 나 치지 말아달라고 되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디서 손녀뻘 같은 것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라면서 근데 이 사람이 자전거 타고 진짜 그 위험한데.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짓을 하고 거기 뭐라고 그냥 정말 정중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이 여성을 때린 거예요. 머리를 팍 친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되게 잘 싸우시는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 이 아저씨를 붙잡아 놓고 이제 막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지나가던 어떤 여성들도 계속 그 상황에서 집에 가지 않고 다들 같이 지키고 경찰이 올 때까지 같이 있었던 경험을 보면서 그 할아버지도 되게 자기가 잘못한 게 너무나 그쵸, 명백한데 그쵸. 그것을 지우기 위한 방식으로 어디 나이도 어린 게 뭐 그런 식으로 하냐라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고 내가 네 할아버지 뻘인데라고 하니까 이 여성이 한 말이 우리 할아버지는 당신같이 안 그런다 라며 굉장히 잘 쏘아붙이는 그런 장면을 본 게 또 기억이 나네요. 저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옛날에 내가 에스컬레이터 타는데 그 어떤 약간 술 취한 그때도 중년 남성이었는데 뒤를 살짝 쳐서 애기 아는 남자가 어머, 뭐죠? 넘어졌다고요? 뒤로 넘어진 제가 그걸 봤어요. 어떡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에스컬레이터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되게 높진 않았는데 그 남자분이 아이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감싸느라고 되게 많이 다쳤거든요. 그거 되게 위험한데 그 할아버지 진짜 짜증나네. 공중도덕도 안 지키면서 나 그때부터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너무너무 무서워. 맞아, 사실 에스컬레이터 굉장히 위험하긴 맞아, 해요. 맞아요. 아니 저는 그래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게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두 줄 타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한국 사람들 되게 바쁘니까 막 한 줄만 이렇게 서 있고 한 줄은 막 사실 나 되게 위험해 뛰어가고 보여. 막 걸어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꿋꿋하게 지켜서. 예, 저는 앞에 못 가게 지금 서 있는 일상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두줄 타기 맞아 진짜 그래야 돼. 나 위험하긴 진짜 그걸 하죠. 한번 보고 부산역에 있는 기차역에서 그걸 보고 그때부터 에스컬레이터 너무 무서워. 근데 이건 또 다른 얘기기도 한데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에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는 서 있으면서 계속 소리치면서 욕을 하는 할아버지들을 많이 봤어요. 왜 뛰어가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걸으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냐 하면서 막 이렇게 아니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거를 그니까 잘 잘 얘기하라 얘기하라 하면 시민들에게 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할 권리는 없기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안 그랬으면 좋겠다. 맞아요. 맞는 진짜 말이에요. 지하철에서 만나는 그런 분들은 맞아. 다 약간 네. 비슷해요. 맞아요. 그리고 보면은 지하철에서 꼭 그런 할아버지들, 아저씨들이 공격하는 사람은 꼭 여성인 맞아요. 거예요. 어린 다 같이 앉아 있는데 옆에 되게 20대 여성과 남성이 앉아 있어도 20대 남성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맞아요. 여성한테만 젊은 것이 어디 앉아서 어른이 서 있는데 자리 양보해야지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고 그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하철을 다 순회를 하면서 다 훈계를 하면서 그럴 수 다니는. 있는 게 되게 신기하죠. 예. 타인한테. 진짜 짜증나요, 진짜. 예. 아니 그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 탔는데 그 장애인 있잖아요. 휠체어 타신 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9호선이어서 9호선 알죠? 근데 헬이에요. 더 이상 탈 수 없는데 그분이 사실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뒤로 있어가지고 그분인지 모르고 못 비켰어요. 비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바로 비키라고 그 장애인 타지 않냐고 이러는데 제일 여러 가지 맞아요. 또 복잡하잖아요. 그 상황이 사실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면 누가 봐도 약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 중년의 여자분한테 그러는 것도 순간 이게 너무 만만한 거잖아요. 네, 저 그저께 딱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어떤 중년의 좀 약간 할머니 노인분이 되게 사람들한테 소리치면서 약간 술에 취하셨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약간 행패 비슷하게 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약간 되게 좀 짜증이 나 있는 상황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참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정말 어떤 할아버지가 정말 큰 소리로 그 사람한테 엄청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이러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조용해졌거든요.
근데 그럴 때 드는 어떤 되게 착잡한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르는 권력이 또 음. 이제 그런 사람인 거고 하는. 그래서 참 왜 그렇게 쉬울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런 이제 누르는 말을 하는 것이 참 쉬운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맞아. 이건 또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제가 어제 뉴스를 봤더니 편의점에 물건을 이렇게 도난을 하셔가지고 네. 그걸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주인이.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훔치신 분을 잡아간 거죠. 그런데 경찰에서 훈방 조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훈방된 사람이 다시 그 편의점에 와가지고 칼을 들고 와서 이 사람 그 주인의 팔을 엄청 찌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또 훈방을 한 거죠. 근데 이 찌른 사람이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여자가 술 먹고 약간 그냥 좀 격해가지고 이렇게 찌른 거라서 별 죄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돌려보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또 약간 근데 엄청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사람을 칼로 찌르고 막 한 4-5군데에 상처가 났고 이 사람이 흉기를 들었다는 칼을 거는. 들고 다시 또 여기로 온 거잖아요. 보복을 하려고. 근데 만약에 남자가 그렇게 했으면 막 이제 이 범죄가 엄청나게 무서운 범죄로 막 보도가 되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막 분석하잖아요. 왜 이 남성이 이런 행동을 했는가? 뭐 사이코패스라는 그렇죠. 등 막 또 뭐 극단적에 또 사이코패스라고 범죄학자들이 어쨌든 이 남성이 왜 이 행동을 했는가 엄청 막 하고 되게 맞아요. 위험하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되게 경계심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자는 이런 행동을 해도 이건 그러니까 별 여자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큰 범죄가 아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강하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 여성이 어떤 일을 했을 때는 되게 우습게 보는 그 사람이 이런 이제 과정들 속에서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범죄를 예방하지 네, 그리고 못했네요. 훈방을 시키고 그러니까 또 이 남성의 입장에서 그 칼 맞은 사람은 남성인 거예요. 이 남성 입장에서 되게 너무 억울한 거죠. 자기에게 너무 무섭고 자기는 이런데 그러니까 되게 백리시가 이제 오게 되는 상황들이 또 있는 맞아요. 거고 그래서 어제 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또 들었던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옛날에 한번 중독돼가지고 맨날 본 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살인 사건에 대해서 추적할 때 그 범죄학자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 범죄에 대한 원인이나 예방을 굉장히 막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걸 되게 페미니즘이 되게 필요한 그렇네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소름 끼치는 범죄 되게 많잖아요. 여성이 어쨌든 가해자일 때도 있고 또 이런 얘기 또 들으면 또 괜히 여성의 날 왜 있냐 또 이런 얘기 어떡하지? 헛소리 하면 어떡하지? 어쨌든 이런 얘기 안 들어도 하니까. 맞아요. 아이고. 넘어가서 또 네. 이니님이 내 키가 160이 채 안 된다는 거 들을 때마다 남자들이 좋아하겠네. 힐 신어도 남친보다 작아서 괜찮겠네. 라는 말을 듣는다고. 그래서 남자들 좋으라고 작은 것도 아니고 이성의 중심적이다. 왜 힐 신었을 때든 아니든 여자가 더 크면 안 되지? 라고 또 왜 때문이죠? 라고 물어주셨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 되게 최근에 본 영화가 로맨틱 레시피라는 영화를 봤어요. 인도 제목이 기슈 플레전가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요리 레시피? 관련된 네. 만화책, 영화 아, 정말 뭐 레시피예요? 다, 네, 챙겨보는 건데 막 이렇게 인도의 남성과 프랑스의 여성이 이제 서로 뭔가 사랑하는- 로맨틱한 어떤 사랑에 빠지는 내용인데 그게 이제 식당을 매개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일인데 거기에 이제 이 남자 주인공 키가 되게 조그매요. 여자 주인공 키가 되게 커요. 프랑스 여자고 인도 남성인데 근데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갑자기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밑에 있는 거예요. 키스하는 장면에서. 키가 키는 근데 남자가 작고 여자가 크니까 아. 여자가 위에 있어야 되죠. 키스할 때. 네. 예, 근데 갑자기 키스 장면에서는 키가 달라진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이게 뭔 상황이지? 뭐지 그 로맨틱. 남자 어디 올라갔지? 아, 여자가 다리를 벌렸나? 계단에 올라갔나? 아, 나 정말 그걸 보면서 근데 너무 여자가 다리를 벌렸다. 상반신만 찍힌 거예요. 네, 위 얼굴만 나오는 장면. 되게 서 있는 이상하다. 상황이었거든요. 너무나 깨는 상황.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너무나 고정관념이 너무나 심하다. 되게 이상하네요. 정말 이상했어요. 영화에서 네. 이렇게 보다가 그 장면에서 갑자기 마음이 또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 이게 각본이 성립이 그런가 되나 봐요. 봐요. 남자가 로맨적인- 커야지. 그러니까 네. 그게 로맨틱하지 않은 것인 거죠. 아, 남자가 크면. 작으면 로맨틱한 레시피가 아니고 너무 현실 레시피인가? 네, 갑자기 그 장면이 또 떠오르네요. 아니 저는, 그래서 네. 아니 이걸- 죄송해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아니 저는 이거 예.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났거든요. 몇 년 전이기는 한데 그 개그맨 이수근 씨가 요즘 너무 재미없는데 사실 너무 다 재미없으니까 티가 안 네. 나긴 하지만 근데 그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연애 상대 뭐 그분이 키가 작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키 큰 여자랑 연애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했더니 돈 많아 보이니까 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키 본인이? 작은 남자가 어. 키가 키 크고 큰 되게 여자. 이런 쭉쭉빵빵 흔히 말해서 그런 여자랑 연애를 할 때 능력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이제 개그로 한 거죠. 그 얘기를 보면서 정말 여자는 정말 액세서리인 거잖아요. 남자의 지위를 보여주는 그렇게 인식하는 걸 너무 가감없이 드러내는 그리고 약간 헐리우드에 약간 네. 그 갑부들이 자, 여자 옆에 쫙 그거였죠. 서 있는 그 네. 다 키 큰 여자들이 그걸 모델. 상상하는 거죠. 웬일이야. 그런 말을 했던 게 몇 년 전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볼 때마다 생각나. 그 사람 볼 때마다. 생각나겠네요. 전 약간 이 얘기를 하면서 생각난 게 전 키 큰 남자랑 서 있는 거 되게 싫어요. 무슨 왜, 말인지 왜? 알죠? 네. 그러니까 올려봐야 되는 게 아, 너무 맞아. 싫고 나랑 키가 유사한 게 훨씬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제가 이제 하는 일 때문에 이제 성폭력 가해자를 만나는 일들이 네. 있는데 키 큰 남자가 오면 왠지 내가 눌러줘야 되는데 네. 뭔가 그거에서 오는 장벽이 저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예, 맞아 그런 상황들이 있죠. 보통 여자는 이제 이성의 각본에 남자 키 큰 남자 좋아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강혜정이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자기는 키 큰 남자 싫고 실제로 강혜정 만나는 사람은 다 키 작긴 하더라고요. 올려다보는 게 싫어서 싫다. 나 진짜 동의했어. 아, 저도요. 이게 왜냐면 압도하는 게 있어요. 남자고 키가 큰 이게 맞아요. 예, 이게 친구든 뭐든 그게 옛날부터 싫었어요. 아니 그래서 요즘에 이 망원동이 엄청 뜨잖아요. 사람들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쵸. 길거리에서 어떤 키 큰 남자랑 되게 작은 여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를 이렇게 잡고 돌리는 거예요. 장난으로? 모르게 장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연인같이 보였는데 뭔가 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되게 장난감처럼 이렇게 돌렸다 마루 인형 가지고 놀듯이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고 되게 엄청 기분이 나빴거든요. 전 제가 왜 기분이 나쁜지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쁘면서 그래도 그 남자를 막 째려보면서 갔는데 되게 남자들은 키 크고 등치 되게 큰 남자들이 되게 작은 그쵸. 여성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죠. 예, 그런 어. 것들이 되게 이 사람을 사람으로서의 어떤 연애 상대로 보는 게 아니라 되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강렬하게 그때 했던 기억이 또 나네요. 네. 이 키와 관련된 이게 왜 때문이죠가 많더라고요. 키 큰 네. 여자분, 키 작은 분 다. 그래서 왜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 키 차이 이거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깔창 신어야 되고 힐 안 신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이상하긴 해. 이상하죠. 그죠? 왜 어렸을 때부터 남자가 여자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근데 어렸을 때 보면 여자들이 훨씬 크잖아요. 훨씬 맞아요. 발육이 빠른 경우가 많죠. 그리고 남자들도 피곤하겠어요. 항상 키 커야 되는데 키가 안 크니까 어떡하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성의 여성들의 어떤 각본이 많이 이제 구축되다 보니까 자기보다 좀 1cm보다 큰 남자를 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기도 하죠. 예,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 왜 때문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키부터 신발 이제 발 사이즈 큰 이제 발육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큰 분들 되게 많은데 다 이제 240, 50 안에서 끊기니까 뭐 그런 얘기도 많았고 운동 갔는데 이제 무조건 다이어트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는 그런 뭐 요가 해야지 너무 이렇게 근육 많아지면 남자들이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 듣는다든지. 아이고 정말 하여튼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민우애가 이제 우리가 리트윗을 했잖아요 우리 계정으로. 근데 약간 우리가 막 욕할 줄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러겠니? 이 땡땡들아? 뭐 이렇게 이런 거를 리트윗할 때 약간 쾌감이 있었어요 저는. 맞아. 우리가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못하니까. 그럼 우리는 약간 쌍욕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구어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럴 때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고. 깨알같이 축적이 되니까 좀 약간 힘이 나긴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약간 혹시 피로해질까. 예. 사람들이 이걸 계속 보는 게 피로해질까 했는데 어떤 면에서 유쾌함도 있고. 맞아요. 그걸 비꼬는 말들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쵸. 그런 약간 통쾌함이 있었어요. 네. 네, 38 관련해서 이제 행사 얘기부터 우리가 이제 해시태그 액션 했던 것까지 짧게 그냥 얘기를 해봤고요.
내년 여성의 날에 더 세게 어차피 이게 싸우는 날이긴 한 거잖아요. 이게 그쵸. 그냥 기념하는 축하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싸우는 날이니까 그리고 어떤 더 면에서 세게. 남성의 날을 왜 없냐 이 말도 맞아요. 그날이 남성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음. 한남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남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발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 그렇네요. 측면에서 남성의 날이에요. 그날은. 오. 당사자죠. 네, 당사자예요. 같이 합시다. 같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오늘 또 다른 메인 주제가 있죠. 작년부터 되게 여러 업계 내 성폭력에 대한 고발들이 되게 많이 쏟아져 나왔었고, 이제 그 중에 영화계 내 성폭력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도 있는데, 조검님이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촬영하는 과정에서 뭐 대본에 이제 없었고 그다음에 리허설 과정에서도 이제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 성적인 접촉을 이제 상대 남성 배우가 여성 배우에게 하는 이제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성 배우가 알고 있는 어떤 이제 상황은 가정 폭력을 이제 당하는 여성의 비참한 어떤 삶을 보여주는 이제 씬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남성이 강제로 그 강간을 하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는 씬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때린 멍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 쪽에 이제 옷을 좀 내리면은 멍이 보이는 정도라고 이제 알고 촬영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남성이 때려서 이제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당황을 한 상황에서 갑자기 옷을 원래는 뒤를 잠깐 내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옷을 잡아당겨서 옷을 찢은 거죠. 상의 티셔츠가 찢어지고, 그리고 속옷, 가슴을 이제 움켜쥐고 하는 과정에서 속옷도 찢어지고, 그리고 나서 바지를 밑으로 내리고 손을 사이 쪽에 이제 집어넣는 어떤 이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분 여성 배우는 이 상황에서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성폭력이다라고 인지를 당연히 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그 촬영이 끝난 이후에 바로 스태프들하고 감독에게 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리고 나서는 가해자 쪽에서 잘못했다라고 이제 시인을 하고 내가 이 영화를 하차를 하겠다, 하차시키겠다, 뭐 이런 이제 합의가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영화를 계속 촬영을 하셨는데, 과정에서 가해자 쪽에서 갑자기 이제 입장을 다 뒤집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억울하고 성추행한 거 아니다라고 이제 하면서 막 이렇게 행사장에 와서 막 이렇게 행패를 막 부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이제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 사건이 진행이 막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가해자 쪽에서는 피해자를 무고했다, 나를 무고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명예훼손했다라는 것으로 역고소를 하는 이제 상황이 벌어졌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검찰에서는 이게 명백한 성폭력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해가지고 이제 재판이 막 진행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작년 12월에 1심 재판 이제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났을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들으신 상황으로는. 네, 저희는 당연히 설마요. 이거는 네, 당연히 유죄. 아니까 좀 말을 못 하겠네. 당연히 유죄해야 네, 네. 되는데 무죄가 난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무죄가 난 이유가 이게 이제 감독의 지시를 받고 남자 배우는 연기를 했을 뿐이지 성폭력을 한 게 아니다. 이건 연기다라고 이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죄가 났고, 근데 이게 연기라고 하더라도 해야 될 연기와 하지 않아야 될 연기가 있는 거고, 감독이 지시했더라도 당연히 이 배우와 상대 배우와 당연히 그렇죠. 그 협의해야 장면에 되는 대해서 거죠.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제 감독이 시켜서 나는 했다라고 하면서 이건 성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이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게 단지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 촬영 과정이라던가 어떤 뭐 예술이라는 어떤 영역 네. 안에서 뭔가는 되게 막 허용된다라는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방식의 오지랖도 아니고 이해력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발동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제 판결은 정말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돼서 이것이 얼마나 문제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었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례들이 이런 경험들이 이제 많은 배우들이 있었다라는 이제 증언들도 많이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재판부가 그 감정 과몰입으로 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무죄를 선고했잖아요. 네. 그 과몰입 그 정도로 연기를 막 네, 혼신의 연기라고 혼신의 본 거죠. 연기를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스태프들이 이제 피해자가 이제 바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피해자랑 나는 어떤 녹취록 같은 것들을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음향 감독이
헤드셋을 내려놨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건 영화 촬영이 아니라고 아니어서. 느껴졌고 너무 이상한 소리가 나고 하니까 자기도 뭔가 이건 이상하다 생각해서 내려놨다라는 증언을 할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법원의 판결문에 보면은 이 남성이 사정 연기를 했다. 너무 과몰입해가지고 사정을 연기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연기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사정 연기를 하고 지쳐가지고 서석 주저앉은 어떤 그런 과몰입을 했다. 실제로요? 네, 그러니까 그게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사정 연기는 도대체 무엇이지? 가능한가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여성 배우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연기를 그러면은 만약에 성폭력 장면이거나 강간 장면이라고 알고 있으면은 강간 당하는 어떤 상황을 피해자 연기를 해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그런 연기를 할 거라고 몰랐기 때문에 그냥 피해자였던 상황이었던 그쵸.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이제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어제 이제 피해자분의 변호사를 같이 이제 만났었는데 이 피해자분의 변호사도 너무나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원이 성희롱 연기가 아니고 성폭력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가해한 사람이 나는 뭐 하이에 손을 넣은 적이 없다. 가슴도 움켜쥔 적이 사실관계를, 없다. 예. 약간 그런 것들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피해자는 피해 주께 바로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했고 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스태프들이 거의 영화계는 뭐 2-3개월 영화 촬영하고 다 흩어지는 방식으로 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이렇게 귀찮은 일에 연루가 되면 괜히 자기 일하는 거에 지장이 오니까는 그냥 이렇게 뭐 어떤 누구 편에 서는 것 자체가 귀찮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편을 안 들어,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처음에는 유리한 증언들을 했다가도 법정에 나와서는 그냥 뭐 잘 모르겠다, 못 봤다, 그러니까 이런 식, 뭐 이상한 거 못 느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화계가 그 관행이 사라지지 않나 보네요. 여러 가지 이제 불안정한 그런 노동 조건도 결부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증언했을 때 혹시 피해를 당할 거라는 예.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영화 노조 쪽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이게 무슨 고용의 문제, 내가 뭐 그 감독이랑 꼭 같이 일해야지라는 것 때문에 얘기를 안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이유는 아니래요. 왜냐하면 감독이 아무리 다작을 하더라도 그렇죠. 텀이 뭐 5년, 6년 이런 정도 텀이 있기 때문에 그 감독하고 일할 일은 별로 없는 거긴 해요. 그래서 약간 이 업계에서 이 스태프들의 문화가 그냥 귀찮은 일에 연루되지 맞아. 않고 그냥 굳이 뭐 튀지 않는 어떤 그냥 사람이 되는 게 편한 어떤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영화계 노조 쪽이라던가 아니면 그 스태프들 이런 문제에 관심 있는 이제 분들은 약간 이 업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화다라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뭔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스태프들은 이게 이 남자 배우가 잘못했어라는 방식보다는 제작자나 아니면 감독의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 문제를 좀 보고 싶어한다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감독이 그렇죠. 예, 남자 배우한테만 연기를 지시를 하고 여자 배우한테는 그런 장면이 말 안 했으니까 당연히 감독의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래도 감독의 책임도 있고 이 남성 배우도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구조 속에서 굉장히 가려지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 상황.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깨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감독이 되게 세게 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주문을 넣은 것도 맞기는 맞는 거고 근데 맞아. 그 남자 배우가 연기할 때 그 바스트샷이었는데 앵글 바깥에서 그러니까 하이에 손 넣고 이런 건 완전 앵글 바깥에서 한 건 거잖아요. 그쵸. 그거는 또 완전 이 사람 가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디렉션이 그쵸. 들어갔든 간에 네. 그거는 책임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저는 그러니까 감독 책임도 되게 크게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남배우 것만 걸려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약간 이 피해자를 당황시키고 싶었던 그래서 그것을 맞아요. 장면에 담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점에서 저는 예전에 그 한여름의 판타지아라는 독립영화에서 이제 마지막에 키스씬이 있는데 그거를 남자 배우한테만 키스를 하라고 헤어진 장면에서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 배우가 그 약간 예기치 않은 키스, 갑작스러운 키스였어요. 그 장면, 그 내용상으로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말 약간 놀라워하는 거를 리얼하게 담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런 걸 짜고 실제로 이렇게 했고 그게 영화로 만들어져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인터뷰를 읽기 전에 그 영화를 보고 그 장면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나중에 그걸 읽고 막 미안함과
분노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짜증이 났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작년 연말에 좀 화제가 됐던 게 그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라는 이제 유명한 영화를 만든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라는 이제 감독이 말론 브란도가 그 마리아 슈나이더라는 여자 배우를 강간하는 장면에서 이제 윤활제로 버터를 사용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 여자 배우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남자 배우한테만 그렇게 하라고 짠 다음에 한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한참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 감독 인터뷰를 하면서 그걸 밝히면서 배우가 아닌 여자로서 반응하기를 원했다. 그 수치심을 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며 미안하긴 하지만 후회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뭐 아마 그러니까 이 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이런 관행들이 있는 거고 근데 저는 되게 황당한 게 이게 전문 기술, 그러니까 어떤 훈련과 이런 게 필요한 기술로서의 연기라는 거를 자기들이 되게 폄하하는 말인 거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당황하고 수치심 느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그렇게 몰래카메라죠. 갔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연기가 음. 아닌 건데 그거를 마치 영화를 만들기 위한 어떤 되게 위대하고 똑똑한 어떤 과정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일단 너무 그걸 예술로 어. 포장을 하죠. 특히 여성들의 그 음. 감정은 훨씬 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고 느껴지지도 않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자 배우들의 그런 것에 대해서만 그런 얘기를 붙이지 남자 배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연기를 짜는 경우는 많이 없기는 하잖아요. 갑자기 막 차가 들이받는 씬을 막 합의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쵸. 당황하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액션 스쿨이 그럼 왜 있어요? 그럼 진짜 때리지. 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믿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당황하고 놀라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 감정이입하지 않고 그걸 그냥 좀 볼거리로 낄낄거리는 걸로 만드는 그런 식의 전반적인 문화? 결국 그거 때문인 것 같긴 하거든요. 놀이. 그래서 뭐 리얼한 장면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사실은 그런 거 시면서 그런 말을 갖다 붙이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감독이 얼마나 연출력이 없으면 그러니까요. 그쵸. 무능함을 사실은 맞아요. 얘기하는 건데. 아니 그래서 어제 그 여성 대회에서 그 권혜호 씨가 상을 받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성평등 걸림돌상 이 판사 세 분이 상 받았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는데 자기가 배우는데 어쨌든 과몰입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 과몰입이라고 재판부가 인정한 건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은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남자 네. 배우가 의도하지 네. 않게 그 행위를 했다는 거 맞아요. 인정하고 인정해요. 하지만 감정 과몰입으로까지 공감해줬어. 연기니까. 연기니까. 그건 특수한 업무니까 그 업무를 했다는 것을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 근데 특수한 업무기 때문에 더 이것은 문제적인 그렇죠. 상황인 거고, 그쵸. 예, 더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아니 이 말 상황인 거죠. 되게 열받긴 하네요. 재판부가 딱 이입한 게 누군지가 너무 느껴지는 너무나, 말이었고 그 연기자의 몰입까지 챙겨줄 그쵸. 정도로 가해자에게 이입하는 지금 이게 너무 세 분 다 남성이겠죠? 그 판사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알겠어요. 이름을 할 수는 아니 없으니까. 사실 과몰입이라는 거는 과몰입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아니 그 살인자로 과몰입해서 만약에 예 그러니까 다치게 분노가 했으면 너무 차서 예 과몰입으로 그것도 그냥 인정해 유격시 줄까요? 하다가 진짜 박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액션 배우 하다가 막 진짜로 머리 그래서 이제 어제 이 기자회견에 감독하시는 분이 오셔서 발언을 하셨는데 이분은 이게 그 씬이 합의되지 않는 어떤 배우가 연기를 했을 때 그건 NG 컷이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은 중단돼야 되는 연기인 거지 장면인 건데 이걸 계속 촬영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다 짜여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감독 남자 배우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감독이 그 장면을 찍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피해자는 고정되어 있는 장면이 그러니까 카메라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찍는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감독은 계속 이 피해자를 쫓아다녔던 것인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는 약간 그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너무 당황스럽고 뭔가 이걸 중단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 마음에서 컷을 외치기는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이분이 하는 것은 프레임 밖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못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촬영 감독이 계속 쫓아오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메이킹 필름으로 증거가 제출이 됐는데 피해자는 나가려고 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그 촬영된 장면상으로는 카메라가 따라오니까 그렇게 안 보인 상황.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이분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카메라 감독도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였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그 영화 촬영하는 분들의 어떤 분석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전반적인 거랑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우를 그냥 여자 혹은 몸 이렇게 보는 거죠. 완전 그런 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영화
제작하는 그런 산업이 이 몸을 벗겼을 때 그게 돈이 된다. 관객들이 그걸 원하니까라고 생각하는 게 한편으로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슨 영화 엑기스를 검색하는 실제 그 사람들이 있는 이게 사실 공모하고 있는 거고 이 안에서 그 노동하는 여자들의 몸은 그냥 이용당하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되게 느끼잖아요. 여성들은 훨씬 더 그리고 여성 관객들은 그걸 느끼잖아요. 이 그렇죠. 인과가 없고 네. 이게 뭘 목적으로 했는지를 그렇죠. 불편하죠. 또 제기하면 뭐 표현의 자유 또 얘기하나요? 그리고 예술의 예술이라면. 예술이어서 그래서 약간 어. 이게 사실 뭐 예술도 예술인데 예술을 뭐 예술이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거고. 예술은 그리고 구성되는 거 그쵸.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네. 자기가 만든 거 어떻게 막 응. 예술이라고 할 수가 응.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장르로서 예술인 거지. 그러니까 지향으로서 예술이 있고 실제 이제 뭐 영역으로서 뭐 예술이라는 영역이 있는 건데 그 얘기가 섞여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벗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벗기는 이유가 뭔지를 자기가 알고 맞아요. 표현하고자 하는 음. 거를 똑똑하게 표현하라고. 그렇죠. 메시지가 명확해야죠. 네, 현명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섹스 앤더 시티 있잖아요. 네. 매해마다 섹스씬 나오고 네. 매해마다 여자 벗어요. 아, 그거 뭐. 하나도 아니야.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남자들이 안 이성의 좋아하죠. 남자들이 되게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주도적이고 여성들이 벗어도 막 다 주도적이니까. 막 사만다 막 그러니까 몰래 네, 막 보는 느낌 아니고. 하나도 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맞아요. 잘 못 알아듣네요. 그런 거랑 또 아무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사실 영화 현장,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면서 조금 잠자리가 좀 뒤숭숭한 사람들도 많을 거라 생각하긴 하거든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예. 현장에 지금 그 우리가 알 사람 다 아는 그 유명한 남자 감독들 자기 전적들이 있을 텐데 그쵸. 이거 지금 아마 되게 기추를 주목하고 있지 않을까 이 판결이 어떻게 날지를. 긴장이라도 근데 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지금 카르텔이 너무 뭐 심하니까. 심하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저희가 포럼을 하기 전에도 사실은 이제 이런 접수들이 많이 그쵸. 되었어요. 근데 워낙 영화계 유명한 감독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같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제 여성 배우가 뭔가 그 감독의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과연 이것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두려움이 되게 큰 것이고 또 그런 감독들이 또 해외에서 영화제에서 그렇게 수상을 많이 받는 상받고 네, 인정받고 막 이런 것이죠. 막 그 사람은 같이 막 일하고 싶어 다 안달이 났고 약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못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포럼이 진행이 되면서 그분이 다시 이 문제를 난 얘기하고 싶다라는 어떤 상황이 되어서 지금 이제 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그래서 약간 이런 건들이 너무나 많을 거 생각을 하고 그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영화 촬영 과정 그 시나리오 상으로는 이제 뭐 남자의 성기 남성 배우의 성기를 잡는 장면이 있었고 근데 이것은 보형물로 대체를 하겠다. 그러니까 성기 모형으로 대체를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촬영을 할 때 당연히 그게 그 진짜 잡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성기 모형을 잡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진짜 성기를 잡으라라고 되게 강요를 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뭔가 그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어떤 압박.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자기가 이걸 촬영하지 않았을 때 막 많은 스태프들이 이제 이 장면을 못 찍게 되고 그러면 다시 일정 잡아야 되고 뭐 너무나 민폐를 끼친 사람인 그쵸. 것처럼 이제 찍히는 부분. 되게 까다로운 여자 배우 뭐 이런 식으로 찍히는. 또 여배우 뭐 네, 여배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압력에 못 이겨서 이제 잡게 되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듣고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조시 권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조시 권력이다. 예, 술자리에서 막 하거나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발언들을 이제 계속 들으면서 영화 촬영 내내 엄청나게 이제 이분은 고통스러웠던 거죠. 네. 근데 하지만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약간 몇 년 된 사건이잖아요. 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에서 이제 대응하기 어려웠던 게 있는데 그래서 뭐 김땡땡 감독이잖아요. 예, 되게 유명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거를 만약에 제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제 명예훼손이나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명예훼손을 아까 해라. 얘기했던 그 건이랑 다른 거. 예, 지금 다른 건이죠. 예. 명예훼손을 할 테면 해라. 우리는 얘기하겠다라는 네. 어떤 이제 그런 선전포고를 우리가 그쵸. 해야 되는 것인가를 네.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예. 사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찔리는 분들은 네. 이거 들으시면 바로바로 예. 예, 예. 사과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이 분을 아는 스태프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 어느 편에 살지를 예, 분명하게 예.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이제 이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얘기가 안 되는 것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제 지금은 굉장히 영화계 내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새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걸 같이 싸울 만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닌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을 좀 내다보고 예. 귀한 길로 갈 것인가. 네. 이 흐름이 나아갈 쉽게 것이다. 끊기진 않을 것이다. 예. 살아있지 않을 거니까요. 예. 그래서 공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인 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재판이 3월 29일 날 약간 헷갈리시면 어떡하지? 이거는 또 아까 예, 이거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그쵸. 예, 그 김모 감독 얘기가 아니라 아니라 그 남배우의 성폭력 예, 건. 그쵸. 예, 예. 그래서 그 건 같은 경우는 3월 29일 날 10시 20분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많이 가면 좀 좋죠. 재판부에도 네. 이 사건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고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같은 네.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산산조각을 내는 어떤 네. 활동들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때 이제 오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민우의 성폭상담소로 예, 연락을 주시면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몰려가야죠. 몰려갑시다. 네, 몰려갑시다.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이제 꽤 많이 지나서요. 저희 1부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혹시 한 말씀씩? 조검님, 예. 뭐지? 오늘 어떠셨어요? 처음 나오셔가지고. 네.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근데 되게 전혀 긴장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재밌게 해야 되는데 막 너무 진지하게만 얘기를 할까봐 엄청 아니, 또 고민을 진지한 것도 하며. 필요하긴 그렇죠. 예. 진지가 아직도 재미가 있어요. 그랬는데 예, 괜찮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 잘 네. 또 장미꽃배님과 네 계셔가지고 박김치님. 예, 박김치님이 계셔가지고 제 이름 자꾸 저도 까먹어요. 예, 저도 자꾸 다른 이름 생각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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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또